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서울에 사는 여자 94%가 K 마키누다 영상에 달렸던 댓글 리뷰입니다. 마키누라는 단어가 만 30세 이상의 결혼하지 못한 여자에 대해서 일본에서 지칭하는 말이죠. 싸움에서 진 개, 이제 요건데, 물론 이거 통계에서 약간 좀 감안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다른 분이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은 제가 그때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뭐냐면 서울에 살다가 결혼하게 될 경우, 서울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까 경기도로 좀 빠지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꽤 많아요. 하지만 이제 그런 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심각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최근 자료도 아니고 인구 총조사가 5년마다 진행되고 2020년도 인구 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 29세까지 남자의 경우에는 사별이든 이혼이든 뭐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단 한 번이라도 혼인한 사람은 남자는 2.93밖에 안 됩니다. 여자 같은 경우는 6.09%밖에 안 돼요. 경기도로 좀 빠졌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거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최근 자료가 뭐냐. 2024년도 2분기 합계 출산율이 그때 전국 평균은 0.70명이 나왔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0.53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더더욱 아이를 안 낳는 그런 도시가 된 것 같습니다. 댓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고 언론이고 한국 여자의 집단 이기주의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일종의 지금 성역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여자의 어떤 3대 특징은 저는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 허영심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기주의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개인의 이기주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이들이 세력화가 되었죠. 세력화가 되면서 여자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집단 이기주의로 저는 오히려 이게 힘이 모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오피셜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요. 언론들 같은 경우도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안 하죠. 이야기했다가는 몰매 맞으니까, 멍석말이 당하니까 지금 못하는 것 같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는 여염주의자로 낙인을 찍어버리죠. 불편한 진실을 말을 하면 요즘은 여염으로 몰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지금도 시시하는 게 정말 옳을까요? 나중에 뭐 초과상관 다 타고 나서 그때 가서 문제점 찾으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일단 당장에 불이 났으면 불이 난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제거해야지 불이 꺼질 건데 지금 아는 사람들도 시시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제 전 정부 같은 경우는 비공식 자료이긴 합니다만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내용이 20대 여성은 민주화 이유, 이때가 계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민주화 이유, 개인주의, 페미니즘 등의 가치로 무장한 새로운 집단 이기주의 감성에 진보 집단으로 급부상한 반면 20대 남성은 경제적 생존권과 진리주의를 우선시하는 정치적 유동성이 강한 실용주의 집단으로 변화했다. 20대 남자와 20대 여자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집단 이기주의 감성에 진보 집단으로 급부상했다라고 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한테 보고한 자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잠시 언론에서 이야기가 나온 적은 있지만 최근에 이런 단어 쓰는 기사는 제가 본 적은 없어요. 집단 이기주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시하는 거죠. 진짜 대한민국 보면 참 걱정이 많이 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제가 요즘 많이 생각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국가 소멸로 가고 있습니다. 이민 같은 어떤 외부의 어떤 도움이 아닌 자력으로는 지금 국가 소멸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의 위대한 성인이라든가 사상가라든가 철학자, 그리고 조상들 같은 경우는 이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깨닫고 여자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셨는데 우리 어떻게 본다면 현대인, 특히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경고에 대해서 무시한 거예요. 오히려 과거의 그런 분들의 조언을 틀딱처럼 보면서 무시한 거죠. 그 대가를 저는 치르고 있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주말 같은 데 현자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뭐 설거지, 마통론, 베트남론, 썩은 귤 상결혼 등등등 이론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거는 이론화가 되긴 했는데 과거 10년 전 이전에도 뭐 2000년 후반대, 2010년 전후에도 이거에 대한 경고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이제 성재기님이고 일반인 분들 중에서도 조금 이제 그때 그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남자 새끼가 뭐 쪼잔하니 이런 말을 많이 들었던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면서 경고한 분들이 은근히 있어요. 이제 주겔 쪽에서 이걸 이론화한 거고 그런데 그런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한 대가가 지금 현재 결과물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위대한 성인, 사상가, 철학자 이분들의 가르침을 한번 더 리뷰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내용이 많아요. 내용이 많은데 찾다 보니까 끝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유명한 분들 정말 뭐 어느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분들 것만 일단 가져왔습니다. 초등학생도 알 정도 유명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일단 먼저 공자님부터 보겠습니다. 여자와 소인은 상대하기가 어렵나니 가까이 해주면 겸손할 줄 모르고 멀리 하는 듯 하면 원망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보면 특히 뭐 민주화 이후, 특히 2000년 이후로 가까이 해줬죠. 가까이 해줬어요. 여자들한테 많이 배려해줬잖아요. 여성 할당제라든가 뭐 군가산점 없애주고 또 각종 여성 가산점 그리고 여성 우대 정책을 많이 펼쳤죠. 그러면 겸손할 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자의 특징은 뭐다? 겸손할 줄 모른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해줘 하잖아요. 아니 여자들 보고 그렇게 지원해 준 이유가 물론 경제활동도 참여하고 여성 인권도 올리고 또 아이도 많이 낳아주고 그러려고 이제 해준 건데 지금도 보면은 해줘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 낳아줄게. 여자의 본능입니다. 여자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압니다. 그리고 약간만 좀 서운하게 하면 원망한다. 여자들이 주로 이제 바람 피우고 들키면 하는 말이 뭐예요? 본인 잘못은 없다. 남자친구가, 남편이 나를 외롭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 한번 제가 영상 한번 보여드렸던 어떤 변호사, 여자 변호사는 물론 그분 데이터겠죠. 그분 나름대로 이제 상담했을 때 바람을 피워서 기책 사유가 있는 여자들이 나의 바람은 나의 잘못이 아니고 100% 남자 탓이다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자들이 바람 피고 들키면은요 본인 잘못 이야기 안 합니다. 당신이, 남편이, 남자친구가 나를 외롭게 했잖아. 이게 여자들의 어떤 본능에 대해서 공자님이 경고한 거예요. 이걸로 다 해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석가모니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여자는 애초 해탈하기에 부족한 생리를 지녔다. 이게 마호메트하고 니체 분 말씀하신 거랑 또 일맥상통한데요. 일단 마호메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를 만든 건 신의 유일한 실수이다. 여자는 감정적이고 속이 깊지 못해 절대 현명해질 수가 없다. 감정적이고 속이 깊지 못해서 이게 원인이라는 거죠. 절대 현명해질 수 없다. 석가모니님도 아마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여자는 애초 해탈하기에 부족한 생리. 물론 이 생리가 무엇인가의 내용은 제가 볼 때 마호메트 분이 말씀하신 이런 게 원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많이 듭니다. 그리고 니체도 비슷한 말을 해요. 여자는 깊이 있는 척하는 껍데기다. 깊이가 없다는 거죠. 니체가. 마호메트도 여자는 속이 깊지 못하다. 석가모니, 마호메트, 니체 다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자의 눈물을 보고 이를 믿지 말라. 왜냐하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 우는 것은 여자의 천성이기 때문이다. 여자들이 주로 많이 하는 거죠. 선즙 필승. 이거 속지 말라는 거죠. 여자의 눈물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플라톤은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하면 이것도 가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여성의 완벽한 아름다움은 내면에 있다. 이것을 이데아라고 한다. 고백하건대 나는 그녀들의 이데아를 보지 못했다. 이 말이죠. 나는 그녀들의
완벽한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다. 플라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면이 아름다운 여자가 없다는 거죠. 저는 그 원인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여자들의 본능은 뭐다? 이기심, 욕심.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고 여자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따먹은 사과로 인류는 원죄를 짓게 된다. 여자의 이기주의와 물질주의죠. 이게 다 보면 맥락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플라톤의 이야기도 즉 결국은 이들이 이데아를 가지지 못하는 거는 이런 여자들의 감정적이고 속이 깊지 못하고 이기심과 욕심, 이게 디포트 값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스탐널코론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데카르트, 여자를 의심해라. 의심하지 않으면 결국 배신당한다. 여자를 의심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남자의 존재의 이유다. 스탐널코론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항상 의심해라. 그리고 쇼펜하우어, 여성의 마음속에는 남자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그것을 쓰는 것이라는 믿음이 뿌리 내려 있다. ATM기 이야기하는 거죠. ATM기. 그러니까 이게 또 약간 확정하면 설거지론, 설거지론까지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칸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은 여자는 자유로워지고 남자는 자유를 잃는다. 그리고 속담 중에 보면 이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거는 다들 아실 건데 이제는 이거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라가 망한다. 집안 정도가 아니고 국가가 소멸하고 민족이 소멸할 수 있다. 이걸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와 북어는 3일에 한 번씩 패야 한다. 한국 속담이고 일본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더라고요. 고양이와 여자는 매질을 하지 않으면 살이 오른다. 게을러진다, 이런 느낌 같아요. 러시아의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네요. 맛있는 스프를 먹으려면 아내를 잘 때려야 한다. 그리고 터키는 옆에 셋이 모이면 접시 구멍 뚫는다. 몽고의 속담에는 여자의 입은 악담의 소굴이다. 미얀마 속담입니다. 여자가 교활하면 남자의 재물운을 막는다. 티벳 속담에는 여자는 수시로 뒤에서 비난과 남들과의 비교를 일삼는다. 우리나라 여자들 뭐 다 이거 특징이죠. 대표적인 특징.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자의 말은 빛의 속도보다 빠르다. 그 다음에 이제 비트겐슈타인은 너무 세게 들이박습니다. 여성은 모든 제약의 근원이다. 만약 지옥의 대마왕이 있다면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플랭클린은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여자의 결점을 알고 싶다면 그녀의 여자친구 앞에서 그녀를 칭찬해봐라. 그러면 아마 여자들 같은 경우는 뒷담화를 많이 까죠. 그래서 본인 친구지만 남자친구한테 그녀의 단점을 알려줄 가능성이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플랭클린의 이 팁도 제가 볼 때는 뭐 사용해보면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대한민국은 과거의 어떤 위대한 성인, 철학자, 사상가, 그리고 조상들의 가르침을 너무너무 무시하셨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현대인이기 때문에 과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이론이 어떻게 보면 틀딱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물론 틀딱인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현재까지도 그것이 이어지고 그대로 적용되는 어떤 그런 가르침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그냥 과거 거라고 터부시했기 때문에, 무시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이 꼬라지가 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